I think I can say that our relationship has never been better. Our relationship is on a personal basis, very, very close. First ladies, likewise, extremely close.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쉴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투약한 연예인 등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약했다고 하셨는데. 네, 4월 1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저를 믿고 자라고 그랬는데 잤어요? 밤샜죠. 밤샜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평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화 재개의 불씨는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만큼 네.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또 어제 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잖아요. 김정은 의원 왜 웃으시죠, 국장? 그러니까 밤샜다는 거짓말하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죠? 네, 아닙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면 네. 그 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예. 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 동력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아까 제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요. 그 원전 사고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현 수산물을 당분간 계속해서 저희가 식탁에서 볼 수 없는 거죠? 네, 막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죠? 네. 그쪽 수산물을 이제 들이지 않겠다,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후에 일본이 제소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심격인 그 패널 판단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1심 결정이 좀 바뀌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이번에 없다던데요? WHO 그 상수기구에서는 우리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일본 측에서는 승리를 자신했었기 때문에 좀 충격이 분위기가 크겠네요. 좋지 않아 네.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신 반장이 이제 밤을 새면서까지 취재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해서 그 지도부 변화 얘기만 앞에서 간단히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이 커졌다고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바고요. 최용의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이 당정을 모두 장악한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리가 신설이 됐는데 그 자리에 올랐고요. 김영남을 대신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대미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차관급으로는 이례적으로 권력기구 요직에 진입하면서 전성시대를 맞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운구돼 빈소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또 장녀 조연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 유족이 문상객을 맡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에 조화를 보내서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지금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윤종원 경제수석도 갔고요. 재계에서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최태원 SK 회장 등이 지금 이제 조문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이 왔다 갔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 행렬을 잇고 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 달 초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넉 달가량 더 연장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흐름, 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의 충격을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다만 인하율은 그동안 15%에서 7%로 절반 정도로 축소가 되는데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좀 완충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소식, 또 연예계 마약 수사 속보 등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대화가 멈춰선 지 40여일 만이죠.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 톱다운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꺼져가던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약 40일 가까이 북미는 공식 대화는 물론 물밑 접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즉 톱다운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하노이에서 좋은 회담을 가졌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im Jong-un has been really somebody that I've gotten to know very well and respect. And hopefully, and I really believe that over a period of time, a lot of tremendous things will happen. I think North Korea has a tremendous potential. 다만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만남 자체보단 적절한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It could happen. The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It's a three-way summit with the leaders of the Well, that could happen also. I think that would be largely dependent on Chairman Kim, because President Moon will do what's necessary. 두 정상은 특히 북한 비핵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했습니다.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를 떠올려 보면요. 북한은 영변 핵폐기 카드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미국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 즉 비핵화 전체 로드맵을 달라면서 맞섰습니다. 오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는데요. 단계적 스몰딜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틀의 카드를 주고받는 이른바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by-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제재 문제에 대해선 현상 유지 입장을 폈습니다.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지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지지 없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기타 경협 사업을 나누어서 언급했는데요. 인도주의적 물자 지원이라면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 외의 사업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I'm okay with that, to be honest. I think you have to be okay with that. And South Korea is doing certain things to help out with food and various other things for North Korea. Will you discuss about resume of Japan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Pinatubo? Well, at the right time, I would have great support. This isn't the right time.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고요. 정상 간 직접 소통인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 한 데 따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해달라고 초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문 대통령 이날 분초를 다툴 만큼 정말 긴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시간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 또 이어서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고요. 곧장 백악관으로 이동해서 낮 12시 10분부터 단독 회담, 소규모 회담, 확대 회담 일정까지 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한 시간을 총 합하면 116분, 약 2시간입니다. 정리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론을 고수하긴 했지만 4차 남북정상회담 또 본인 방한 초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방미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귀국 직후에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북한과의 대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는 27일이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죠. 1년 전 그때의 모습 재현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트럼프 북한 입장 알려달랍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결론, 아주 완벽한 우리가 희망하는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주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정상회담 동안에 비핵화 방안이라든지 남북 경협, 또 제재 완화 문제 등이 다 이제 거론이 됐고요. 여기 이제 4차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한 그런 수확이 있다고 보여지고, 북미 협상에 대한 주요 사안은 일단은 두루 논의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두 정상의 만남은요, 워싱턴 현지 시각으로 11일 정오를 조금 넘겨서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 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맞이를 했고요.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이자 회담장인 오벌 오피스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역대 한국 정상 중에서 이 부부가 나란히 오벌 오피스에 초대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저렇게 보신 대로 짧은 기념 촬영을 마치고 나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는 1대1 오찬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했다고 하죠. 이어서 통역을 제외한 이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이 시작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이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이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문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화로서 반드시 해결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한국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번 제2차 하노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한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면서 화답했습니다. 비록 하노이에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여러 문제에 있어서 좋은 합의를 이뤘고 희망컨대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낳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Kim Jong-un has been really somebody that I've gotten to know very well and respect, and hopefully, and I really believe that over a period of time, a lot of tremendous things will happen. I think North Korea has a tremendous potential, and I believe that President Moon agrees with that. 네, 그런데 이 모두 발언을 마치고 나서 사실 예정에는 없었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작년에 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도 고반장이 취재를 했었는데. 고반장이 갔던 곳이 저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오버로피스 맞죠?
네. 20번은 보지 네. 않았어요. 네. 고반장 나오는 21번 네. 정도? 네, 그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예정에 없던 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나서면서 네. 뭐 약간 기자회견장에 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질의응답이 한 27분가량 이어지면서 이 단독회담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2분 정도가 됐고 이 대신 참모진들이 배석한 소규모 또 확대 회담은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계획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그러니까 고반장이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한 거군요. 그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네. 왜 울려고 그래요, 근데. 눈이 빨간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요, 최 반장,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뭐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저 오벌 오피스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네, 오벌 최 오피스 반장이 뭐 앞에 무슨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냥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논의 과정에서 먼저 다양한 스몰 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현 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빅딜은 핵무기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노이 회담에서 언급한 빅딜론 입장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솔직히 나는 제재들을 상당히 강화할 선택지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볼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남북 협력 그리고 남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기타 경협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식량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금으로서는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중간중간에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요. 서두르지 않겠다, 확실한 합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성사 여부는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공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정상 간의 담판, 여러 번 아까도 이제 나왔던 단어지만 톱다운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는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정상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청와대의 설명도 그렇고 신 반장.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야 각 5당의 반응이 정말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대한 공감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곧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 제재 완화를 비롯해 북미 관계가 다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도 이번 회담의 온기가 남북 정상회담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 왜 미국에 갔는지 모를 정체불명 회담, 뜬구름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절하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요. 북한 바라보기 외교, 아마추어 외교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양과 질 모두 부실한 회담이었다. 비핵화 전망이 오히려 더 어두워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긍정, 부정 평가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협상 모멘텀을 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평화당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구태여 성과라고 하면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혹은 북한을 접촉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알려달라 하는 것 정도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런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즉 비핵화의 진전 상태를 보고 하겠다 해서 참 어두운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고요. 퍼스트 레이디 일정을 좀 볼게요. 30년 만에 한미 대통령 부인 간의 첫 만남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신 반장이 소개를 했잖아요, 어제요. 실제로 단독 오찬이 있었고요. 또 김정숙 여사가 워싱턴 DC 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면서요, 네, 오늘 신반장. 또 하루 종일 화제가 사실 된 영상이기도 한데요. 김정숙 여사가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한국 문화교실 수업 참관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K-팝 댄스를 배우는 현장이었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놀이로 한국말도 하고 춤도 배우고 하는 것이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Did you ever dance? 여러분만 했을 때. 지금도 나도 춤을 추려고 하는데 춤을 추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When did you become first lady? 재작년 5월에 됐어요. 702일 됐어요. 정말 날짜를 다 저렇게 하루 단위까지 기억을 하고 있네요. 예상 질문 중에 하나였겠죠, 그거는. 아, 그런 겁니까? 모르죠. 모르죠, 저는. 네. 아마 뭐 또 그 기억을 하실 텐데 지난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김정숙 여사 그때 춤을 지금 춤을 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게 평창 올림픽 몇 달 앞둔 시점이었는데 저 행사 진행자가 이제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뭐 평창 스타일 뭐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저 당시 저렇게 한복을 입고 있었던 김 여사 소위 저렇게 말춤을 직접 추면서 당시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 때만 해도 이제 뭐 말춤이 대세였다면 지금은 당연히 뭐 BTS죠. 예. 자, 그래서 어제 그 수업 현장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제일 좋아하는 밴드는 어떤 밴드인가요? 음악 밴드? 그룹 BTS. Have you ever met BTS? BTS 만난 적 있나요? 예. Yes. 작년에 유네스코 UN에서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BTS가 이야기했어요. 어제의 실수한 나도 나고 오늘 좀 모자라는 나도 나고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 하는 나도 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요.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북한도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조직 개편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는데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한의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됐고요. 김영철, 이용호, 최선희, 이른바 대미라인이 다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최선희 부상은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을 했어요. 네. 한때 뭐 문책설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문책설이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대미라인 쪽에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라고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4차 남북회담 추진, 북 입장 알려달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발생한 한일 간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우리 정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일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한국의 판정승이 내려진 수산물 무역 분쟁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11년 3월이었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어디냐면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그리고 이와테, 도치기, 이치바, 아오모리 이렇게 8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합니다. 이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이 관련 협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줍니다. 즉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라는 의미였는데요. 이에 반발해 우리 정부는 곧바로 상소했습니다. 상소기구에서는 1심 심리 과정의 이 법적인 문제만 보기 때문에 통상 그 결정이 유지가 됩니다. 특히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 분쟁에서 이 1심 결과가 뒤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폐색이 짙은 것으로 보고 그동안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만약에 협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수입 제한 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이행기간 확보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산이 수입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려. 자,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관련 분쟁 최초로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1심은요. 방사능 수치로는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일본산만 규제하는 건 한국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소기구에서는 이 방사능 수치만 고려한 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이 환경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심은 또 방사선 피폭 수치를 정량적인 기준인 연간 1mS만 적용을 해서 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나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가 함께 제시한 자연 방사능 수준 그리고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즉 정성적 기준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1심 판정을 파기했습니다. 자,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의 분쟁 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 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조만간 일본 후쿠시마 일대에서 잡힌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를 해왔었는데요. 이번 판정에 따라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철저하고도 강도 높은 대응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도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 국민 안전이 승리했다며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아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승리했다. 핵사고 그렇게 크게 나고 거기서 나온 수산물을 다른 나라에 팔다니요. 그걸 먹으라고 강요하다니요. 안 되는 거잖아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정당하다. 일본 정부 규탄한다. 자, 사실 일본 입장에선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에게 역전패를 당한 셈입니다.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한 다음 다른 나라에도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전략에 차질이 생긴 건데요. 고노다로 외무상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수훈 주일 대사를 만나 수입 규제의 철폐를 위한 양자 협의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다만 일부 분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1심 패널은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 조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지만 이 상소기구는 이는 일본이 제게 아진 사안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월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일본이 다음번 기회에 이 잠정 조치 요건 충족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둘러싼 2차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끝으로 지난 8일 미국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시신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이 평생을 몸담은 대한항공을 타고 마지막 비행을 마친 셈인데요. 이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아버지가 가족과 잘 협력해 사이좋게 회사를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자, 조 회장의 장례는 닷새간 회사장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또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조화가 이렇게 오늘 속속 도착을 했고요.
오늘 오후 조문이 시작되자마자 재계와 정치권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 정부 수입 규제 항구적 유지입니다. 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이제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일본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거의 지배적이었어요.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갔고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전례가 없기 때문에 1심 결과가 이런 식으로 뒤집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관론이 많았는데 저희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역전승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자, 이번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도 후쿠시마 일대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는 거죠, 고 반장? 네, 이 정부는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된다면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에 17개 추가 이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패널은 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시정하라고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WTO 상소기구가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번에도 일본의 승소 판정이 내려질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였는데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상소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이 제기한 쟁점 대부분을 파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라 완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오늘자 일본의 그 주요 조간신문 일면 톱이 다 이 기사입니다. 양 반장은 읽을 수 있겠네요. 일본어 잘하니까. 읽진 않았고요. 그래요? 그냥 네. 그림으로만 봤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 역전패에 따른 충격 때문인지 그래요? 다 일면 톱이? 다 일면 톱이 이 기사였습니다. 아무튼 이 일본이 제기한 쟁점이 총 4가지였는데 이 상소기구는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서는 다 이 1심 패널 판단을 파기를 했습니다. 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치는 제3국과도 비슷한데 일본산에 대해서만 규제한 건 자의적이라고 봤었죠. 하지만 이 상소기구는 원전 사고 같은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요인을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1심에서 패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수산물이면 수산물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 일본은 주장을 아니다, 기준 이하다 얘기했는데 저희가 주장은 그 외에 그 상태죠. 환경 지역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고려해달라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졌던 건데 이번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그러니까 생태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것도 가만히 돼서 판결을 하는데 그런 판결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울러 한국은 이 방사선 피폭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이 양적 기준, 질적 기준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1심 패널은 우리가 운영하는 이 정량적인 기준만을 근거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건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소기구는 1심에서 그 정성적 기준, 그러니까 이 질적인 기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네, 지금 일본 측의 충격이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반발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이의 제기 또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희가 정부가 관련한 대응책을 잘 마련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소식들을 짚어볼게요. 박근혜 정부 당시 소위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지원해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오늘 항소심 결정 판결이 나왔죠, 오후에.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1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3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의 기획자이자 기한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 전 수석 역시 전경련은 압박해 보수단체에 35억 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또 국정원 특활비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른바 환경부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혹이죠.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오늘 다시 불러서 조사했는데
그럼 오늘이 네 번째가 되는 건가요? 네, 뭐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출석을 해서 이 조사를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이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또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 그리고 뭐 후임자 복무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김 전 장관 측은 뭐 정당한 인사권이었다라면서 현재까지 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에게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은 기각했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번에 출석을 하면서 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언급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으로 길게 판시를 했잖아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가 오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송치가 됐고요. 황 씨가 그 지목한 연예인 A 씨가 있잖아요. A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고 또 자신에게 마약을 권유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A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긴 하겠죠. 네, 일단 경찰은 오늘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황 씨는 자택 등에서 2015년 5월에서 6월과 또 9월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그리고 또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올해 2월과 또 3월에 또 필로폰 투약 정황이 드러났고 황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 씨와 함께 투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향후 황 씨와 또 A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더 확실히 드러날 경우에 추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예인 A 씨가 누굽니까? 함께 투약한 연예인 등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A 씨랑 같이 마약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제공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연예인 A 씨가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황 씨도 A 씨가 누군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세간에서는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목된 연예인이 박유천 씨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요. 실제로 박유천 씨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부르면 나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신 반장, 지금 경찰도 A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은 거죠? 네, 그때 저희 회의에서도 속보로 기자회견 영상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박유천 씨가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조사하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정작 경찰은 황 씨가 지목한 연예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거나 확인해주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유천 씨에 대해선 박 씨 측에 연락을 한 적이 없다. 다만 박 씨가 자진 출석한다면 입장을 들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 한 명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박 씨가 그 해당 연예인으로 해석은 되지만 경찰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경찰이 지금 뭐 박유천을 박유천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제 박유천 씨를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때 좀 속보를 챙겨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수 정준영 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제 성폭행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또 추가로 나왔다면서요? 예, 이번 사건을 폭로했던 방정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 JTBC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단체 대화방에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영상, 사진, 대화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뭐 정준영 씨, 승리 씨에 대해서 이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해왔었는데 방 변호사는 불법 촬영에 그치지 않고 강간을 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충격적인 또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약물에 의한 성범죄, 집단 강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이 단톡방 멤버들을 경찰에 정식 고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고소와는 별개로 경찰은 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인 일반인 한 명에 대해서도 이 강간 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 특수단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 또 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지난번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오늘 한 언론이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 이런 그 보도를 했고요. 실제로 그 뭐 영상 일부분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내보내기도 했는데
김 전 차관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오늘 아침 YTN 보도였습니다.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를 했다는 이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영상을 입수했다면서 영상 일부를 공개를 한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여성을 껴안고 있는 이 무태 안경을 낀 남성의 얼굴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였는데 이 YTN은 이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지 5시간 만에 김 전 차관 측은 입장 자료를 냈는데요.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이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또 국과수에서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이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성범죄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조카 또 주변 인물들을 지금 검찰 수사단이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관련한 의혹들이 또 하나하나씩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수산물로 잡을게요.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무역 분쟁서 승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당초 예정돼 있던 오늘 휴가까지 취소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었죠. 하지만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최고위원회의는 최고위원들의 불참으로 또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당대 당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손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 당내 일각에서 거취 고민설 이런 게 돌자 원래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휴가 가려던 계획 이렇게 취소를 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겠다고 했었던 최고위원회 회의는 역시 열지 못했습니다. 자, 손 대표 퇴진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참고로 정책위 의장 권은희 의원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3명이 여전히 불참했기 때문이죠. 자, 손 대표가 회의 대신 선택한 건 바로 본인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기자 간담회였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기자들 관심은 다른 데 있었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제 당대당 통합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제 한국당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데 대한 입장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는 내가 나중에 자, 손 대표는 이렇게 버티고 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여전히 용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SNS에 글 올렸는데요. 며칠 전 지금 당 대표 그만둔다? 누가 할 거예요? 라고 했던 손 대표를 향해서 바른미래당을 1인의 개인 사당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한번 비판을 한 겁니다. 당신 물러나도 당 없어지지 않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에서 계속 묘한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 험한 꼴 그만 보고 빨리 나와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동영 대표까지 나서서 러브콜 보낸 거죠. 이렇게요. 바른미래당이 내부 정리가 된다면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당대당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손학규 대표 고민의 끝은 어디일까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요즘 왜 홍준표 뉴스 안 다루냐라고 말이죠. 저도 가끔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맘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한국당의 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당히 연착륙을 하면서 홍 전 대표에 대한 이 세간의 관심, 주목도 예전만큼 아닌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홍 전 대표가 SNS 또 유튜브에 무슨 얘기를 해도 예전만큼의 힘이 실리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황교안과 홍준표, 홍준표와 황교안 한쪽이 잘 되면 다른 한쪽이 빛을 잃는 어떻게 보면 제로섬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홍준표 전 대표 대구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거짓말 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손 찌릿찌릿한 거. 거기에 손을 얹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질문요. 나는 황교안 대표가
잘 될까봐 겁난다.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잘 돼 하면서 점점점 했단 말이죠. 이거 불안한데 이거. 자, 뭐 과연 거짓말 탐지기 찌릿찌릿 전기 날리나요? 와, 이 진짜 기계가 맞는 거예요. 야, 세상에 진짜 근래에 진짜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훈훈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적의 성공을 바란다. 야, 놀라운데요. 그런데 조금 재밌는 게 보신 것처럼 진실 판정이 나오니까 본인도 이거 기계가 진짜 맞는 거예요 하면서 놀라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 기계가 고장난 것 같은데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또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참 진실이 나왔으니까요. 보기는 좋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끔찍한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예. 자, 한 여성이 저 보시는 것처럼 큰 개, 작은 개, 두 마리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자, 특히 저 큰 개에 주목해 주시죠. 올드 잉글리시 쉽독입니다. 몸길이 95cm, 몸무게 45kg. 자, 보시는 것처럼 목줄은 하고 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내릴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자, 문이 열립니다. 순간 어떤 한 남성이 쓰러집니다. 당황하는 주인, 다시 한번 보시죠. 문이 열리고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쓰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39의 이 파란색 상의를 입은 이 남성,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개가 습격을 한 겁니다. 하필이면 남성의 중요 부위, 흔히 말하는 급소, 그쪽을 물었고 이 남성 너무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진 터라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놀란 주인도 이 개 목줄을 잡아당겨봤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 자,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봉합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더 안타까운 건 이 남성 미혼이었다는 거죠.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인 충격, 그 트라우마가 앞으로 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온다는군요. 자, 경찰은 일단 이 개 주인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은 했습니다만 이 경찰에서 우리 애가 순둥이라 이전엔 그런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아무튼 빠른 쾌유를 빕니다. 자, 짧게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죠. 내일 모레 일요일 4월 14일 정말 슬픈 날이죠. 바로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이은 블랙데이입니다. 저희 출연진 중에서는 국장을 빼고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반장 모두를 위한 날인 것 같은데요. 자, 한 중화 요리 프랜차이즈에서 이 모레 블랙데이를 맞아서 특별히 짜장면 보통이든 곱빼기든 할 거 없이 한 그릇 시키면 한 그릇을 더 주는 1+1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눈물의 짜장 많이들 즐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블랙데이가 뭐 하는 건데 저 빼고 왜 반장들끼리 먹겠다는 거죠? 일단은 짜장면을 먹는 날인데. 그래요? 네,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발렌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를 네. 조금 이렇게 외롭게 보낸 싱글족들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속을 달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저를 왜 빼요? 같이 먹어요, 같이. 근데 이제 저희는 다 싱글, 국장은 not 싱글. 그렇다 보니. 그렇긴 하죠. 네. 현실 4시 가면 그럼 2그릇값만 주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합시다. 네, 좋습니다. 1+1이니까. 양 반장은 꼭 가고 싶어요, 같이? 네? 괜찮아요? 혼자 가야죠. 그래요? 그쵸. 좋아요. 자, 바른미래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동안 이제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퇴진 요구가 쏟아졌잖아요. 저희도 그 얘기를 다뤘는데, 근데 오랜만에 반론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손학규 대표를 거들고 나선 겁니다. SNS에 보궐선거 패배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손학규 대표에게만 책임을 지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죠.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못할 거란 건 다 알고 있었던 일임에도 손학규 대표는 창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 뭉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손학규 대표에게 정말 구체적인 통합 방법론까지 설명하면서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한마디 했죠, 최 반장.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그 방식을 참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당시 민주당 이기택 총재에게 마포 당사까지 모두 이렇게 넘겨주면서 뛰쳐나와서 국민회의를 창당했다. 뭐 이런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등 이 바른정당계에게 당의 자산을 모두 넘겨서라도 그야말로 합의 이혼을 하고 이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하라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주말쯤 만나서 뭐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거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뭐 짜장면을 먹지는 않겠죠. 네, 손학규 대표는 아직 이렇게 신중한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자꾸 갈라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자, 대통령이 받고 싶다 이런 식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농담이겠죠? 농담이겠죠? 근데 오늘 점심에요, 손학규 대표가 지금 당무를 거부하면서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과 단둘이 점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신 반장, 어떤 얘기가 오갔답니까? 네, 두 사람이 오늘 점심을 같이 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뭐 평행선만 달린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퇴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하고요. 하 최고위원은 재신임 투표를 받아서 정면 돌파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손 대표 특히 지금 공석 중인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다음 주 중에 임명을 해서 최고위 공백 사태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하태경 최고위원 등은 손 대표가 만약에 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당대회 소집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 다음 주가 바른미래당 분란 사태의 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요, 대학생들의 기습 시위로 소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의원회관에 있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방에 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약 50여 분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 대학생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곧바로 국회 방원들이 와서 이 대학생들을 회관 밖으로 끌어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적잖은 충돌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네, 대단한 소란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주로 원내대표들은 뭐 다들 반장들 알겠지만 이제 국회 본청에 주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의원회관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맞아요. 없었죠. 그래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소식도 짧게 알아볼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6시, 3분이네. 6시 지났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6시에 공개가 됐죠.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네, 저도 진짜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방탄소년단 이제 새 앨범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방탄 이제 뭐 더 이상 단순한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는 넘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전에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이렇게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네. 영어군요. 그렇습니다. 네. 동시에 전 세계 동시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뭐 역대급 컴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까지 앨범 선 주문량이 무려 302만 1,822장, 22장이라고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음반 시장까지 먹여 살린다는 얘기까지 뭐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요즘 디지털 음원으로 듣지 누가 음반을 삽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방탄 새 앨범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 타이틀곡 제목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느낌이 막 네. 오죠. 그리고 또 예. 수록곡 중에 Make It Right이라는 곡이 있는데 세계적인 팝스타 에드 시런이 뭐라고요? 에드 시런. 영어였군요. 에드 시런이 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이해하세요 그냥. 네, 예. 지금 저희 회의 중인데 웃고 넘어갑시다. 사실 좀 네.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 해서 좀 찾아봤더니 지금 관련된 사이트가 전부 다 지금 다 다운이 사이트가 다운됐어요. 네, 뭐 접속자가 정말 몰리는 모양이군요. 소속사 사이트 뭐 다 다운이 됐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접속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이죠. MBC의 코미디쇼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이 컴백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컴백 무대에 그 영화 라라랜드로 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유명한 이 엠마 스톤 함께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티저 영상을 보니까 이 엠마 스톤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로 또 연기를 얼마 전에 그 티셔츠 입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네, BTS라고 맞습니다. 써 있는 거. 정말 기대가 되고 화제가 또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빨리 회의 끝나고 뮤직비디오 지금 다운됐다니까 바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강원도 산불 관련해서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돌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도 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도 고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관련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가짜 뉴스를 제작 및 확산시킨 유튜버 페이스북 게시자를 포함해서 75명이네요. 숫자가 꽤 많네요. 75명을 고발했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죠. 김순례 의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국장 지금 보니까 김순례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 산불 관련 의혹을 퍼와서 그걸 게시를 이래서 걸렸네요. 이게. 그러네요. 최 반장님도 BTS 접속하고 있죠 지금 계속. 진짜 일단 일은 끝내고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손학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정면 돌파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가 예정돼 있었지만 불발됐습니다. 후보자 두 사람의 보고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또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견해 차이 때문이죠. 야당은 주식 투자 논란 등을 이유로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이미선 후보자 주식 투자 논란, 또 어제 열렸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하이라이트 등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은 뒷전이고 이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후보자의 청문이지 후보자의 배우자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확히 관여한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관여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해야 하고 남편이 관련된 얘기는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주식 투자 논란이 쟁점이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회 끝난 지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문영배 후보자와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건데요. 두 후보자의 보고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이미선 후보자 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는 야당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오늘도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결국 이미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되겠죠. 한국당만이 아닙니다. 다른 야당도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문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네, 이미선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에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 불법, 위법 행위는 없었다. 거듭 해명을 했습니다. 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 규모가 커도 너무 크다. 또 그리고 주식 투자 과정에 내부 정보 취득 의혹이 있다. 이런 정도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이 주식 투자를 한 것 자체만으로는 무작정 비판하기엔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대법원 법관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했는데 이 윤리 강령에서도 명확하게 주식 투자 자체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여지가 있긴 합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부 정보 취득 등 이 불법, 위법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정말 내부 정보 취득 사실이 있는 거라면 이건 뭐 정말 큰 문제겠죠. 거래 정지 2주 전에 주식을 팔았다 등등 일단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직접 투자를 했다는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의 설명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결해 봤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공직자, 특히 이 판검사 포함 고위공직자가 주식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뭐 대법원, 법관 윤리강령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염려 이거는 뭐 저도 이제 이번에 좀 절실히 깨달았는데요. 일단 그런 이해충돌의 염려나 불법적인 요소,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뭐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전적으로 주식 투자는 남편이 해서 잘 모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답변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부부 사이에 그걸 모를 수 있냐 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후보자는 일단 재산 증식 뭐 재테크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일단 가사 중에 이제 육아 교육에 주로 신경을 썼고 후보자 명의로 이제 일부 그 자산을 이렇게 해둔 거는 같이 이제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저축을 해왔는데 전부 제 명의로만 이제 자산이 편중이 돼서 일부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야당 쪽에서 특히 이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거래 정지 직전에 뭐 파는 등 내부 정보를 얻어서 거래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된 회사들 주식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거래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정 시점의 거래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공시하고 연결해서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부자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이 주식을 다 처분을 하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뭐 주식은 어떻게 뭐 처분 과정을 밟고 있는 건가요? 일단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은 다 처분했습니다. 임명이 된다면 뭐 일단 뭐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약속을 같이 이행할 생각이고요. 이런 와중에 뭐 후보자가 이제 상당히 괴롭죠. 괴로워하고 지금 저희 아내는 20년 동안 이렇게 판사 업무에만 매진해 보면서 살아왔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와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미선 후보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어제 있었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행사 소식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기념식 각계각층 인사들과 시민들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가수 하현우 씨와 국립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배우 강하늘, 가수 온유 씨 등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팀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그 뜻을 모아 임시정부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71년 동안 분단된 채 남북이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불발. 네, 오늘 국회 법사위가 불발됐고요. 이미선 후보자 주식 투자 문제 여기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아까 오충진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주식은 다 처분했다는 거죠? 예, 6억 정도 규모인데 그건 다 팔았고요. 나머지 본인의 오충진 변호사 본인 명의의 주식도 조만간 처분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네, 아까 이제 고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데? 코너 이름을 또 새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또 새로 만들어봤어요? 예. 고다방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새로 이제 다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소속성에 한 라인도 있지 않았나요? 그거 대신 고라인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아무튼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그런 모양새고 오늘 언론 인터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고라인에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지만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다면서요, 양 반장.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게시한 글을 보면 주식 거래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는 미안함을, 국민들께는 송구함을 느꼈다면서 지난 15년간의 소득을 합하면 보유 주식 가치보다 훨씬 많고 또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 증식은 하지 않았음을 해량해달라. 또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거래가 건전한 재산 증식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한국당 쪽에서는 오충진 변호사의 글을 조국 민정수석이 퍼나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다면서요? 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주장인데요. 김 의원은 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남편의 페이스북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나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가 페이스북 계정과 라디오 방송으로 진실 공방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 한국당은 진실 공방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다. 이 후보자 부부의 연봉과 재산을 확인해 보니 2018년 말까지 부부 소득이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35억 원어치의 주식에 대해 자신들이 모은 자산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조국 수석 역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정부 여당 입장은 어때요? 청와대는 분명한 입장인 것 같고 그 여당 쪽에서는 속내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후보자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 상황 보셨다시피 민주당은 문형배 후보자뿐 아니라 이미선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식 투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주식 투자 부분은 이미 검증 당시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단순히 투자 규모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요. 자, 주식 투자 자체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도 국민 정서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여당 내에서도 일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한 건 아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국민 정서에는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점이 공직자의 부적격 사유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입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하여간 야당 쪽에서는 조국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수석의 총선 차출론도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조국 수석 이름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주식 논란 이미선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인데 고 반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예,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네, 역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가족 JJ박님은요. 진보 보수가 아니라 여성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다. 별사탕님은요. 낙태를 안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다. 또 어느새 댓글을 달고 있다님은요. 솔직히 낙태죄는 정답이다 아니다 하기가 힘들다. 또 미스터 김님은요. 낙태는 복중에서 어느 시점을 생명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의학적으로 검토될 문제다. 착상만 되면 생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일 태어날 애를 낙태도 살인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퍼플 다이아님은요. 독립운동가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친일파 없는 나라를 만들자. 또 퓨리소울님은요. 4월에 쉬는 날도 없는데 국경일 고고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자, 끝으로 양 반장 지인들이 보낸 것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의견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 시드님은요, 양 반장은 부장이 돼야 한다. 또 김추구님은요, 복국장님은 윗자리로 가시고 양 반장님이 복국장 자리로 가라,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고개 끄덕이고 있네요, 지금 양 반장. 5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여름 휴가 갈 수 있어요, 저? 국장 가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모르죠, 아직. 네, 아무튼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주말 서울역과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만 약 20여 단체 3만여 명이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교통 통제가 되고 버스 노선도 바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해서는요, 이번 일요일에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봄꽃 구경은 내일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도 반장들이 같이 가자는 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지는 않고요. 일요일에 본인들끼리 아까 자장면을 먹으러 간다는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다음 주 월요일쯤 검찰에 고발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여당은 후보자 임명,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최근 강원도 대규모 산불 이후 소방관 국가직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운된 거 어떻게 됐어요? 계속 BTS. 예, 계속, 안 봤어요? 예, 계속 접속이 안 됩니다.